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안찬영 교수님의 부탁으로 제가 학생들의 질문들을 좀 모아서 21개의 질문을 받아왔어요. 학생들한테 예배 인도하고 예배 사역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음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시온미디어의 김지백 실장이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사네요. 네. 자, 저는 음향 관련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음향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수 좀 크게 쳐주셔야지. 네. 자,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음향 감독을 했었고요. 또 교회 관련된 예배 음향 관련 학교도 하고 또 이런 책도 관련된 일들을 좀 집필도 하고 대단하시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지백 시장님도 또 예배 쪽에 끈을 계속 이어서 오고 계신 거죠? 네, 저도 출발은 지금 음향을 하고 있는데 30년 넘게 찬양단이라고 그러죠. 보통 거기서 베이스를 초창기에 네, 되게 네. 초창기셨겠네요. 요즘 말하는 소위 CCM이 없을 시절에 복음성가 시절에 찬양을 하러 다녔었죠. 네. 선교를 다녔었어요. 선교 사역하다가 음향회사의 이제 대표가 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이런 같은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초대를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서울장신대학교 정말 기대하고 이 서울장신대 학생들이 정말 한국에 또 세계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시고 쓰임 받아지기를 정말 기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음악에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21개지만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오늘 질문에 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들은 보컬이 마이크를 구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보컬 마이크 밸런스 기준을 잡고 잘 정리하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한번 이 질문 들으시고 어떻게 한번 답을 줄까요? 이게 질문이 정확치는 않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보컬 밸런스를 잡고 해야 된다는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소리 특성이 틀리니까 자기에 맞는 보컬에 그쵸. 맞는 목소리, 예. 맞는 마이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마이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다음에 맞아요. 가격대도 또 무시 못할 요소라서 비싼 건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싼 건 싸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셨죠? 예, 그래서 샘플로 좀 마이크를 여러 개 좀 준비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휴오사의 SM58 마이크예요. 이게 정말 흔하고 베스트셀러고 몇십 년이 돼도 계속 사랑받고 있는 마이크거든요. 이게 무난한 마이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 거는 SM58의 형이라고 그럴까요? SM58 베타 58A라는 마이크인데 요건 좀 특성이 58보다는 이제 밝은 사실은 녹음용이나 이제 특정 계측할 때나 이런 것들은 평탄하면 좋은데 목소리를 받아서 주파수가 고르게 나오면 좋은데 사실은 마이크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떤 대역을 부스트해서 올려줘서 그 마이크의 특성을 살려주는 마이크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이 58 마이크보다는 요 베타 58A라는 마이크는 좀 밝은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한번 멘트를 해볼게요. 하나 둘 예. 좀 차이를 느끼실려나 모르겠는데 더 멍멍해진 것 같은데요? 멍멍해졌어요? EQ가 지금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러면 실장님 채널을 카피 그대로 해서 실장님 마이크는 다 EQ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카피를 해서 그대로 넘길까요? 예. 그럼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제 페이스트에서 마이크는 이제 저음도 잘려져 EQ랑 있고 고음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 이래요. 네, 셀렉트 올 해서 그럼 똑같이 카피를 해볼게요. 예, 카피됐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지금 멘트하는 마이크가 SM58 마이크 하나 둘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가 58 베타 58A 마이크. 예. 약간 톤이 좀 다르죠? 네, 다르죠? 예, 같은 회사 건데 느낌이 다르죠? 예. 왜 그럴까요? 예. 설계를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설계를 맞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마이크는 요 보이스 코일 안에 자석을 놨고요.
다음에 이 마이크는 자석 중에 되게 센 자석, 네오디뇽, ND라고 해서 네. 그래서 흡음력이 더 좋고 잘 들어보시면 고음이 좀 더 선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고음이 선명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베타 오팔 A를 많이 찾으시기도 하시죠. 금액은 좀 더 비싸긴 할 거예요, 그렇죠? 조금 몇만 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게 나눠서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두 마이크가 다이나믹 들어가죠. 다른 거 하나 비교해 드릴 거는 콘덴서 마이크인데 하나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같은 계열인데. 좋습니다. 예. 이것도 베타 시리즈예요. 근데 좀 가격대가 좀 나가는 30만 원 정도 하는 마이크인데 이건 콘덴서. 예, 요거는 컨덴서 마이크니까 제가 일단 팬텀을 좀 넣을게요. 그다음에 콘덴서 마이크는 전기를 필요로 쓸수 해요. 있으니까. 네. 콘솔에서 48V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하나둘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기에는 차이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스피커를 네. 확성하면 차이 나요. 차이 나죠. 네, 이거 좀 맞아요. 선명하고 더 감도가 좋은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인도자한테 좀 주는 마이크, 오팔은 보컬에도 보컬 많이 마이크 쓰고. 이렇게 많이 구분하긴 하는데, 네. 응? 하나 밑에. 하나를 뮤트 해볼까요? 예. 자, 지금 말씀해보세요. 제가 테스팅. 이 마이크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하나 둘. 아니 지금 하나 그쪽에서 뮤트 했어요. 예. 하나 둘 테스트. 하나 둘. 자, 다시 지금 요 마이크. 하나 둘. 음색이 좀 틀리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마이크를 근데 사실은 구분할 때 제가 요거 이야기 좀 할게요. 잠깐 빼지기 전에 마이크를 잡았을 때 생길 때 이런 그립할 때 핸들링 노이즈가 있어요. 들리세요 혹시 이런 거? 요런 핸들링 그립이 좋은 마이크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편이에요. 덜 나죠. 예, 좋은 마이크는 없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뮤트 해보고 좀 오늘 위해서 최저가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뭐 이름도 없는 나몰라 마이크가 있는데 뭐 이런 마이크들은 이거에 뭐 거의 몇 배 이런 마이크들은 이제 저희 노래방에서 보실 수 있어요. 흔한 마이크들인데 2만 원짜리 마이크를 한번 가져갔어요. 2만 원짜리. 저가형 마이크에 보시면 또 특징이 이건 이제 스위치가 뺐어요. 달렸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뮤트 뮤트 풀었습니다. 테스트. 하나 둘 셋. 딱 들으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나는데? 네, 잘 나고 이제 핸들링 노이즈 안 나요. 그렇죠. 같은 레벨인데 손에서 만지는 핸들링 노이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각별히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야, 좋은데 2만 원짜리 마이크도? 그냥 이게 감도가 좋다는 거죠. 감도가 좋다는 거는 금방 흡음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마이크들은 이제 뺐습니다. 타임라인 레인지라든가 이렇게 폭이 적어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러면 깨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써보시면. 자, 다른 마이크 한번 더 써볼까요? 뭘 볼까요? 제일 많이 쓰는 악기에 쓰는 57 마이크를 한번 써볼까요? 이게 다용도로 많이 쓰는데 자, 열어주세요. 이 마이크는 뭐 멘트도 쓰고 정말 다용도로 많이 쓰죠. 악기, 타악기에도 많이 쓰고 기타 앰프에 마이킹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두루두루 많이 쓰는 많이 쓰기도 하고 여기다 팝필터를 끼면 뭐 스피치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래요. 네. 교회가 울림이 아주 많은 교회 있죠. 멍멍 되는 교회들은 요 오히려 다이나믹 마이크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금액도 되게 저렴하고. 네, 저렴하고. 그런 오팔보다 장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싸고. 네. 자, 또 다른 게 있나요? 이번에 좀 특별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마이크가 엄청 크죠? 이 마이크는 뭘까요? 대두 마이크네요. 네, 정말 대가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대가리는 이제 전문 용어고요. 대가리 맞는데 그냥 사람은 머리고 대가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용도로 쓸까요? 망치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 마이크는 다이어프램이라고 해서 구경이 좀 큰 진동판이 좀 크죠. 커서 저음을 받기 좋은 마이크예요. 저음을 받기 좋고 또 큰 음악도 잘 견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킥이나 베이스 이런 데 주로 쓰여요. 이걸 마이크 쓰면 어떨까요? 상관없습니다. 한번 그걸 한번 말씀 한번 계속 해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저음이 강화된 마이크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가라앉은 목소리가 날 수도 훨씬 있고 더 저음이 넓죠. 네, 그렇죠. 이렇게 안정적인 목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얼굴을 좀 가린다. 뭐 이런 부분. 이거 누구 노래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상관없죠. 근데 그런 분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한번 시도해 뭐 보시면 이런 해골 마이크랑 비슷한 거죠. 이것도 망치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뮤트 한번 해볼까요?
또 이번에는 콘덴서 마이크의 한 종류인데요. 네. 이게 펜슬형 마이크라고 해서 길게 생겼다고 해서 네. 요 마이크도 제가 그러면 요거는 팬텀을 넣겠습니다. 줬죠. 48볼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뮤트를 풀어볼게요. 하나 둘, 예, 이게 감도도 좋고 입력 감도도 좋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거는 뭐 들고 가는 이런 마이크는 아니에요. 악기 뭐 새로 된 악기 이런 악기들 예, 대중은 참 좋은 마이크. 어떤 질문 중에 아직 잠깐만요. 여기 콘덴서 마이크랑 다이나믹 마이크에 대한 질문을 누가 했었어요. 네. 녹음할 때 주로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말 썼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김에 저 7번 질문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왜 콘덴서 마이크 쓰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그 저음과 고음의 경계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이크를 콘덴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활용하죠. 고음 이게 금관악기 같은 것들이 고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콘덴서 마이크로 받는 게 좋죠. 또 또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개, 다이나믹 마이크랑 콘덴서 마이크랑 차이는 팬텀 줘야 된다는 거? 팬텀 줘야 된다는 것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구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 네, 비용이 어떻죠? 콘덴서 마이크가 더 비싸죠. 네, 왜 그렇게 비쌀까요? 네. 뭘로 만들어서 비싼가요? 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비싼 거예요, 대체? 예? 자, 제가 제 책에서 한번 좀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컨덴서 마이크가 있고 그래요. 이 두 마이크의 차이점들 중에 요렇게 과동적 특성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진동판이 이제 물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사실 이게 좀 느린데 컨덴서 마이크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 현을 켠다거나 이런 또 고음 악기나 이런 섬세한 악기일 때는 빨리 반응해 주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좀 섬세한 악기에는 컨덴서가 유리하다. 네. 그리고 좀 더 얼굴을 가리지 않게 좀 작게 써도 충격이 크기 때문에 구진행 마이크에는 컨덴서를 주로 많이 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훌륭한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컨덴서 마이크 중에 하나 콘덴서 뭐 마이크 얘기하는 중에 거 하나 더 또 해볼까요? 베스트셀러 제품이 있는데 네. C414라는 네. 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이제 슈어사 제품이었는데 네. 이거는 AKG. 네. 또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녹음실에서도 이 모델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게 잘 쓰셔야 되는 게 앞뒤면이 있어요. 어디가 앞일까요? 네. 금장이 앞이겠죠. 금장? 예. 금장인가? 하나 둘 하나 둘. 네. 어디가 앞이냐면요. 말소리가 잘 나오는 데가 앞이에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네. 구분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뮤직비디오 찍고 올 때 그렇죠. 뒤집어서 제가 저도 제 마이크 끄고 요 마이크만 쓸게요. 이렇게 말할 때랑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놓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뮤직비디오 몰라서 자신도 네,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방향성이 이렇게 해야 있는 되는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진동판이 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팝 필터를 설치해 놓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마이크의 특성은 뭐 스위치들이 많아요. 예. 잘 보실려나 모르겠는데 입력 마이크가 안 열려준다. 네. 그 입력 감도라든가 뭐 저음 고음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이 네, 좀 어렵게 한데 나중에 이런 패턴들이 이야기들을 있어요. 한번 제가 좀 참고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 패턴도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이 좀 기능이 많이 있어서 많이 있어요. 비쌉니다. 비싸요. 비싼데 많이 비싸요. 여기쯤 와서 한번 마이크 제조사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아까 봤던 그 보컬 마이크의 절대 강자 다이나믹 계통에서 절대 강자 뭐 이 슈어라는 회사는 굉장히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컬 마이크에 그런 거에 비해서 AKG란 마이크는 어떤 것 같아요? 특성이 AKG도 보컬 마이크 나옵니다. 네, 보컬 마이크 보컬 마이크 잘 사람들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쓸까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좋은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 컨덴서 마이크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마다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마이크예요. 오스트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고요. 오스트리아는 그 스위스 옆에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는. 그랬어. 그죠? 왜 거기 살았대? 사실은 예전에는 그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잘 사는 아주 굉장히 왕가고요. 굉장히 명문가죠. 근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만드는, 오스트리아 가면 굉장히 좋은 공연장도 많고요. 굉장히 전통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든 AKG라는 회사고요. 지금 아까 지나갔지만 베어 다이나믹이라는 마이크도 있었죠. 이 마이크는 어느 나라죠? 그 밑에 있는 독일에 있는 마이크. 독일에는 사실 노이만이라는 회사도 있고 숍스라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좋은 마이크 회사들이 네, 많이 있어요. 매니아적인. 독일은 또 스피커도 잘 만들고 독일은 마이크뿐만 뭐 아니라 다정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중에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그 DPA라는 마이크 있죠. 네, DPA. 그래서 덴마크에서 만든 그 DPA 덴마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시는 핀 마이크 종류들이 거의 이제 DP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제조사마다 그럼 슈어는 어느 나라죠? USA. 미국 회사고 그러나 제조는 멕시코. 멕시코에서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런 제조사별 그 나라의 사람들의 성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구간 구조가 독일에 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독일 마이크들이 좀 잘 맞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독일 마이크 중에 좀 유명한 회사가 센하이저. 제나이저라고 하면 발음이 너무 그리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센하이저라고 합니다. 센하이저. 세나이저. 우리가 보통 제나이저라고 부르는 마이크.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요 마이크별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자기 마이크적 특징, 여자냐, 남자냐, 또 핸들을 할 거냐, 스피치를 할 것이냐, 악기에 될 것이냐, 이런 종류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제조한 어떤 제일 많이 판매하는 그 베스트셀러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좋고 검증이 되고 그래서 마이크 선택하실 때 굳이 뭐 새로운 걸 선택한다기보다도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시되 남들이 많이 쓰는 거를 또 고르시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게 검증이 된 거니까. 자, 그러면 클래식 무대를 5번 질문인데요.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클래식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 받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클래식 공연에서도 마이크를 대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러니까 악기마다 전부 되지는 않지만 앰비언스를 이렇게 띄워서 잡기도 하고 실링 마이크를 통해서 잡아서 전체적인 울림을 잡아서 확성하기도 하거든요. 100%안 하는 건 아니죠. 마이크를 안 대진 않죠. 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음향 반사판이라고 그러죠. 뒤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울림을 자연스럽게 확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홀 자체가 주는 확성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원형 경기장을 두고 뒷벽이 있어. 뒷벽이 소리가 맞고 반사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 줌도 없고 이렇게 중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마이크도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썼죠. 마스크 쓰고 가면을 써서 그 캐릭터의 어떤 그 성격을 마스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통해서 소리가 확산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공연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전 세계 3대 극장이라고 하는 여러 극장들 가보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들은 전체적으로 벽체나 천정의 구조나 또 천정의 샨데리아나 이런 것들을 통해 소리가 확산되게 했죠. 그리고 반사판, 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반사판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를 안 쓰고 그 공연 울림만 갖고 썼어요. 그런데 요즘의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좀 강하고 국악도 마찬가지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마이킹을 합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우리나라 그 예술현장 가도 천정에 마이크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마이크 안 된 것 같으시지만 위에서 이렇게 천정에 있는 마이크로 흡음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안 쓰면
소리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뭐 녹음만 해서 또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확성도 많이 한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이제 그 대중화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클래식도 네. 뭐 국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딱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이제 무대 위에서 마이크의 하이, 로우 조정 등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뭐 많이 들어보고 느낌으로만 해야 하나요? 자, 이거는 마이크 세팅하고 그 레벨 잡는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아까 우리 마지막 마이크를 요거를 그러면 보컬 마이크로 해서 네.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에타 58 다시 한번 써서 지금 앞에 믹서기가 있는데 자, 믹서 화면을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러면 이 자, 개인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서 저 어느 정도 레벨을 잡을까 하는 것들을 사실은 믹서기에서 정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래야 말씀하신 어떤 분은 작고 어떤 분은 크고 그러니까 레벨을 잘 줄여서 그러면 동일하게 볼 제가 수 있는 거죠. 시작의 마이크를 끄고 이제 지금 새로 그 3번 마이크를 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잡힌 상태고요. 다시 디폴트를 제가 할게요. 디폴트를 여기에 리셋을 하면 초기화 되니까 이렇게 디폴트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페이더를 0에다 놔두는 거예요. 0에다가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 거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테스트, 소리가 둘, 예, 들릴 거예요. 들리죠? 여기 누구 둘, 보이세요? 누구? 하나, 예, 둘, 하나, 둘. 개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도 개인에다가 지금은 개인이 마이너스 10이었죠? 자, 요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테스팅합니다. 네. 마이크를 테스팅하고 개인은 있습니다. 적정 볼륨만큼 올려주는 건데 아까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4니까 굉장히 많이 올리는 그 레벨을 거죠. 보고 정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고급 콘서트들은 채널마다 레벨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마스터 레벨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유닛 게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올려주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륨 올라가니까 훨씬 더 하나, 둘, 쓸만하죠? 예.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 무슨 욕심이 생기느냐? 소리 좀 이쁘면 좋겠는데 내가 내 목소리를 똑같이 증폭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예쁘게 증폭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여기서 자, 그럼 EQ로 한번 가볼게요. EQ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요지가 여기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필터를 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음을 좀 이렇게 사람 목소리에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주파수 저음 대역이 없어서 네. 미리 깎아 놓는 거죠. 그쵸. 예, 뭐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바닥에서 불필요한 소리들이 나니까 그쵸. 그거를 깎아갖고 미리 정리한 상태로 가는 게 사람이 좋은 들을 수 있는 거죠. 주파수가 20에서 20 뭐 킬로헤르츠인데 예, 이게 또 주파수 길어져요. 이게 설명하면 엄청 길어지니까.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필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장님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해 보세요. 하나 둘. 이게 반응이 없는 거 아까까지는 그 제 목소리에 점성분이 없어서 어느 왔다 정도까지 갔다 하니까 계속 자르게 되면 완전히 저음 지금 없어서 깡통 소리 날 네. 거예요. 더 잘라주세요. 계란 이게 답니다. 네, 계란이 왔어요. 이런 계란이 소리 날 왔어요, 거예요. 됩니다. 더 자르면. 근데 네, 그래서 적정한 레벨만큼 네, 저걸 또 너무 자르면 힘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어느 예. 적당히 해서 네. 만약에 지백 시장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면 저는 저음을 좀 살려줄 거고요. 네. 스피치 한다고 하면 좀 더 잘라버릴 네, 거예요. 녹음은 노래는 절대 안 합니다. 네, 네. 노래 안 하면 자르겠습니다. 자, 요 정도 그러면 요 정도만 해도 훨씬 낫지 않으세요 아까보다?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저음이 좀 있어. 네. 사람 목소리마다 틀리잖아요. 둘이에요, 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깎으니까 둘. 훨씬 더 깔끔해지죠? 네. 예, 이 포인트를 자, 그래서 이렇게 저음과 중저음만 잘라놔도 소리가 훨씬 명쾌해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생선을 사갖고 와서 꼬리 지느러미 잘라버리듯이 깔끔하게. 네. 자, 그 다음에 네. 고음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고음 한번 올려볼게요. 부스트 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올려줄 경우가 생겨요. 없는 대역들 좀 만들어줄 네. 필요가 고음을 좀 있는 올리니까 거죠. 어떤가요? 네. 자, 이런 발-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왜 하나, 둘, 셋 하나요? 마이크 핑- 테스트 할 때, 네. 예.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중음, 둘 한번 해보세요. 네. 둘, 할 때 저음이죠, 저음. 둘, 셋. 셋 할 때 고음이죠. 그래서 네. 셋 할 때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고음, 중음, 저음을 내가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를 믿지 마세요. 자, EQ를 빼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이게 하나, 좋습니까? 둘, 셋. 아니면 저음을 넣고
고음을 하나, 둘, 셋. 이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기억하셔가지고 마이크 테스트는 왜 하냐면 마이크 선이 나와 있는지 안 나오는지 마이크가 고장나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볼륨과 음색을 찾는 거고 세 번째는 모니터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제 소리 좋습니다. 제 소리에 고음을 올려주세요. 저음을 낮춰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 엔지니어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한 가지 제약이 있죠. 네. 이제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제가 붙일게요. 네. 공간에 따라서 이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듣는 소리들은 그냥 마이크 소리를 직접 스피커에서 듣는 게 아니라서 공간에 부딪혀서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떤 대역에서는 또 하울링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 주의해서 올리고 싶은 대역이 있는데도 못 올리는 경우가 생겨요. 맞아요. 네. 네. 깎아야 되죠. 소리가 돌아서 네. 음. 그런 경우도 주의해서 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이로우, 자기 마이크 소리 잡는 거. 예.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공간은 크지만 음향이 좋지 않은 교회에서 음향 시스템 교체를 제외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음향을 새로 못해요? 네. 그 질문이 그건데. 제가 이 마음 알겠어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공간은 크지만 네. 큰 그 음향이 안 좋다. 네. 음향 안 좋다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음향 안 좋다는 거는 소리가 막 울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네. 아니면 노이즈가 난다.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겠죠. 뭐 뒤에가 뭐 마주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잘 안 들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언뜻 뭐 일단 첫 번째 진단하고 싶은 거는 공간이 큰데 스피커가 이렇게 매달려서 딸롱딸롱딸롱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뭐 여기 스피커가 카메라를 한번 잠깐 본다고 하면 그 스피커를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카메라 볼까요? 네, 스피커에 저음이 있고 고음이 있는데 이 그 고음이 스피커가 이 지향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면 돼요. 숙이면. 그래서 스피커는 그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랑 싼 스피커 갖고 잘 설치하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은 네. 없는 것 같고 저희 형편에 맞춰서 해야죠. 뭐. 그런데 어쨌든 저렴한 스피커지만 잘 설치해서 이렇게 내리 찍으면 소리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비싼 스피커로다가 그냥 이렇게 뭐 마치 뭐 선반짝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대충 하는 교회 많은데 그러면 망합니다. 지향성을 줘야죠. 스피커의 지향성을 잘 하면 좋겠다. 예. 1차적으로 해야 되죠. 그거고. 그 스피커의 지향성을 좀 이제 먼저 교회 봅시다. 이제 앰비언스라고 하는데 어쿠스틱 환경들을 좀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재질들을 뭐 벽면이 좀 딱딱한 재질이라서 커튼이나 이런 것들로 그쵸. 커버하는 것도 있죠. 그 공간이 너무 울리거나 공간이 너무나 문제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자, 아까 여기 또 나에게 맞는 음향, 마이크와 음향의 깊이 기준은 아까 그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아날로그 믹서와 디지털 믹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뭘까요? 예. 아날로그 믹서는 되게 그 직관적이고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믹서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좀 채널이 많아진다. 뭐 한 6채널, 8채널 이상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디지털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네, 요즘 이제 대세가 디지털이라서 네. 디지털로 가시는 게 좋고요. 뭐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 교회도 있을 텐데 좀 맞아요. 예. 금액들이 많이 낮아지고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믹서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러니인데 사실은 그 디지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날로그예요. 네. 어떻게 소리를 잘 잡아서 아날로그처럼 잘 낼까 하는 네, 그런 있죠. 그렇죠. 뭐 잠깐 제가 제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네. 디지털 콘솔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큰 채널을 쪼개서 작게 만들 수 있는 레이어 개념이 있죠. 예. 층 개념이 있어서 예. 같은 페이다가 1번이 되기도 하고 9번이 되기도 그쵸, 하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되게 공간일 공간을 수도 있지만 되게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간을 줄일 수 공간 있어요. 잘수 있으니까. 예전 아날로그 콘솔들은 뭐 몇십 채널짜리들은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했었죠. 저성만이 차지했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오토 페이더가 되는 거예요. 불러오게 되고. 컴퓨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저장하고 불러오니까 뭐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마이크만 꽂으면 불러오면 됩니다.
예. 그런 아날로그 콘솔은 본마이스 대청소하고 나면 예배 못 드리죠. 예. 근데 디지털 콘솔은 저장하고 불러오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네. 그 다음에 뭐 패치라든가 이런 장점들이 있고, 뭐, 그 이펙터 같은 거나 이런 모든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내장돼 있죠. 예전에 이제 싸고, 아날로그 예. 콘솔을 쓸 때는 이제 콘솔 외의 것들을 이제 아웃보드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뭐 EQ니, 컴프니, 이펙터니 이런 것들이 밖에 이제 외장 기계로 있었는데 그게 디지털 콘솔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불러내서 쓸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한 시대가 왔죠. 그리고 이렇게 무선으로 아이패드나 핸드폰이나 네, 심지어 원격 조정이 예, 되죠. 원격 조정이 된다는 게 너무 장점이에요. 네. 과거에는 방송실이 구석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지금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네, 무대에서 와이파이만 되면 바로 연주자와 예. 얘기하면서 그렇죠. 모니터 환경도 예. 바꿔줄 수 있고. 예. 뭐 그 외에 이제 녹음 기능, 멀티트랙 녹음 기능의 네, 기능과 녹음 이런 기능. 백업 기능이 많이 있어서 디지털 콘솔이 어쩔 수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저가 디지털 콘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네,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이니어, 이니어 이야기했네요. 이니어를 왜 쓰는지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유행. 예, 이거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예. 인이어 쓰면 장점과 단점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네.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소리 이제 네. 보통 가수분들이 많이 방송에서 보시면 인이어 무조건 끼고 나오죠 가수들이. 네, 맞아요. 근데 예전에 저는 이제 오래돼서 90년대부터 뭐 80년대 사실 초반부터 이 일을 했는데 그 옛날에 그거 없이도 사실은 노래들 잘 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이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모두 끼시고 하시는데 장점은 당연히 잘 들리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원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단점은 뭐 객석의 소리를 못 듣는다. 뭐 저음이 너무 없다. 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돈이죠, 돈. 네. 비용이 많이 비싼데. 요즘은 비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이어를 이어폰을 두 개 양쪽에 꽂으시면 객석의 반응이랑 환호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릴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잘 조절할 수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노래 그래서 사실은 인이어에다가도 뭐 앰비언스를 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시다가 가수들이 한쪽을 빼는 경우도 있죠. 잘 안 들리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면 더 모니터 듣는 것보다 더 웨지 모니터 듣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양쪽을 벗어버리시는 분들이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서 그러시는 분들 모니터 이야기 잠깐 해서 제가 잠깐 책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쓴 책 내용에 모니터는 이렇게 웨지처럼 생겼죠. 모니터에도 가장 중요한 건 고음 드라이버의 각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러머가 있으면 드러머 키 높이만큼 올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잘 들려요. 네, 많이 안 올려도 되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드러머한테는 이렇게 안 주고 그 귀에다가 이어폰을 쓸 수 주죠. 있도록 하죠. 뭐 네, 조그만 헤드폰도 엑스가 그렇게 합니다. 싱어들은 이렇게 각도가 되게 이렇게 모니터 각도를 줍니다. 간혹 가다가 바닥에다 놓고 모니터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각도 중에서. 그렇죠. 방송 때문에 뭐, 이제 무대가 미관상 깨끗해지고 깔끔해질 수 있고 어떤 교회도 이렇게 쓰는 교회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모니터는 천장에 매달아서 내리 찍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특히 교회가 좀 작다, 낮은 천장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스피커를 매달아서 목사님 모니터가 이렇게 바뀌게. 슬리형 모니터는 보통 네. 뮤지컬 할 때 많이 씁니다. 앞에 이제 걸리적거리고 무대에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거의 많이 매달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니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와이어 타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와이어리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각자 자기가 쓰고 싶은 모니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니터링이 정확히 돼야 또 노래할 때 음정이나 또 박자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단점은 뭐 제가 농담처럼 비용도 있겠지만 비용 떠나서 귀를 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음악 크게 듣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고음, 중음이 따로 분리돼서 투웨이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투웨이뿐만 아니고 네. 엄청나게 이렇게 드럼을 감옥에다 가둬놓는 경우 있죠. 가두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00dB 정도 엄청 큰 소리에서는 그렇죠. 2시간 이상 귀를 노출하지 마라. 그럼 너 귀가 상할 거야.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좀 법규가 느슨하죠. 좀 공연장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큰 락 공연장 보면은 그런 거 안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큰 음악으로 소리를 내기도 하죠. 드러머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쓰다 보니까 저음의 모니터가 잘 안 되니까
드러머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흔드는 쉐이커를 줘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저음이 진동을 수 느끼게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모니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방식도 있고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발코니 밑에다가 스피커 옆에 마이크를 하나 또 놨죠. 이게 회중 소리를 받아서 네, 이펙트 마이크라고 그러죠. 인이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혼자 고립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게 디자인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가수들은 그 커스텀 인이어를 쓰기 때문에 귀에 이제 몰딩을 해서 자기 귀에 맞게 사람 귀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돈이 많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하죠? 되게 비싸죠? 100만 원대 넘는 걸로 맞아요. 예. 자, 그 인이어는 이렇게 됐고요. 다음 무대 안쪽 사운드 요소들이 많이 무대 안쪽과 뒤에 사운드가 있다는 건데 요 무대 안과 밖에 대한 뭐 사운드 비교 좀 얘기해 글쎄 주세요. 뭐 정확한 질문에 요지는 모르겠는데 무대 바깥에는 뭐 메인 스피커 소리일 거고 안쪽 소리는 모니터나 악기들 소리겠죠. 뭐 기타 앰프나 보통 이제 무대 안쪽은 이제 그 우퍼가 뒤로 퇴절되니까 네. 정상적인 소리보다 되게 저음이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막 혼란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필 스피커를 놓고 보강을 좀 해주죠. 네, 보강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기타 앰프를 치우고 공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둬놓고 딴 데 보내고 맞아요. 악기들을 그래서 그렇죠. 내한공 같은 거 하게 되면 기타 앰프 같은 걸 반대 방향으로 네, 객석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콘서트 가보면요 무대에서 정말 재미없어요. 너무 조용히 해. 그래서, 하우스 쪽은 너무 객석 쪽은 너무 좋은데 무대 안은 실제로 재미없어요. 네. 예. 근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네, 그렇지 사실은. 책이죠. 네, 네. 예. 자, 보컬마다 또 성별마다 음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요거는 좀 뭐 다르겠죠.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톤 잡는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요. 네, 아까 가창 스파르스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 목소리마다 특히 여자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 여자 목소리 대역이 있고 남자 목소리 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역들을 좀 이렇게 네. 잘라주거나 높여주거나 제어하는 해서 것도 있고 네. 또 보컬마다 뭐 성별마다도 있겠지만 그죠 보컬의 뭐 테너 파트냐 뭐 엘도 파트냐에 네.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네. 예, 남자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네. 원하는 소리들이 다 틀리고 또 마이크들이 틀리고 이래서 자기가 이제 내고 싶은 소리를 내는 네. 거죠. 자, 공연 음향을 라이브 음원으로 빼기 위한 사전 작업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후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인데 그죠? 네. 예, 요거는 뭐냐면 공연할 때 녹음을 하면 실제로 공연은 너무 좋았는데 녹음된 소리는 어떻게 되죠? 용대 소리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밸런스 안 맞아서 되게 이상하게 들리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채널씩 다 녹음해서 나중에 이걸 다시 믹스다운 합니다. 네, 다시 이제 네. 더빙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라이브 음반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공연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녹음한 그 것들을 앨범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잘 연주한 것처럼 들리지만 기타를 연주하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녹음할 수도 있어요. 녹음실로 가져와서 노래도 마찬가지. 사실은 좀 그런 면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수들이 인이어 사용하다가 뭐 이렇게 빼는 것도 이게 나왔네요. 그럼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예. 거고요. 자, 이건 너무 긴데요. 리버브는 특정 공간에서 반사되어지는 사운드를 직접 수음하여 사용하는 임펄스 레스폰스 방식과 같은 딜레이를 조합하여 특정 공간에 실제 잔향을 비슷하게 흉내낸 알고리즘을 가진 리버브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은 리버브의 주된 목적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공간에 있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 실제로 아주 소리가 울리는 공간인 체조 경기장 같은 공간에서는 라이브 음향 세팅할 때 그 리버브를 걸어주면 살짝만 걸어주면 되는지 아니면 안 걸어줘도 충분한 리버브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네.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엄청 어려운데. 울림 많은 공간에서 이것도 쓸 거냐 그거 안 쓸 거냐 제가 대답을 물어보는데. 엔지니어 마음이에요. 네. 네. 공간이 많아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죠. 근데 공간 자체가 많이 울리면 많이 못 주죠, 사실은. 원래 평상시 주던 대로 못 주니까 그걸 감안해서 줘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그 질문 중에 가정을 이제 미리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말들이 다 맞아요. 어떤 공간을 샘플링해서 그거를 만든 거죠, 이펙트들은. 어떤 소리가 나게끔. 그렇죠. 이펙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들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내가 룸인데 작은 룸이냐, 큰 룸이냐, 큰 홀이냐. 내가 이렇게 드라이한 공간이지만 그거를 더해주는 것을 그렇죠. 더해주는 것을 내가 마치 드라이한 공간이지만 큰 공간처럼 느끼게 해주는
이펙터인데요. 사실은 그럼 이펙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룬다고 하면 공간 같은데 교회에서도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어쩌면은 그 공간 음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쉽게 싸게 할 수 있는 장점이 것들이 있죠. 이펙터일 네,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이 이펙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울림 많은 데는 어떻게 하겠냐? 울림 많은 데 이펙터 넣느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되돌아오는 소리를 맞아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 큰 데는 사실은 이펙터보다도 중요한 거는 메인 소리를 더 세게 쳐서 소리를 밀어내고 극단적인 방법인데 돌아오는 네. 소리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그쵸. 그걸 눌러주는 음악을 방법이 할 있죠. 때는 네. 그게 중요하고 만약에 공간이 울리는데 스피치 한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딜레이 스피커를 놔서 그 메인과 딜레이를 다 분산해서 에너지 적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울림 많은데 두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악을 할 때는 밀어치고 스피치 할 때는 분산해서 나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4번 질문하신 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15번 음향을 만질 때 기초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음향을 만질 때 너무나 많아서 음향을 만질 때 기초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예. 박 교수님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제 책을 사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책 제목이 뭐예요? 제 책 제목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그 교회 음향을 위한 음향 시스템 입문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이 책은 이제 교회 예배자들을 위한 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 또 예배자의 관리하는 방법, 네. 또 교회에서 안전. 왜냐하면 교회는 안전에 불감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불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성령의 불 말고. 그 불 말고 진짜 그렇지 않으면 전기 화재, 소방 화재 이런 사고 무지하게 맞아요. 많습니다. 교회가 예외 구역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규칙들을 제가 좀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작은 공연장 맞아요. 볼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사운드 핸드북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내셨네요. 이 책은 이제 공연에 관련된 책인데 이것도 기초적인 이론들을 많이 넣었어요. 네, 정말 책을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기초부터 자세하게 잘 맞아요. 설명되어 있으니까. 네, 잠깐 또 이렇게 또 광고한 것 같아 되게 미안한데 어쨌든 제 책 되게 괜찮습니다. 네, 꼭 많이 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좋은 음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게 정말 답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음향은 정말 주관적인 거라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정말 음향이 좋아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 이게 이런 소리가 다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둘 다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죠. 네.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일반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게 왜 좋은 건지 그냥 좋은 음향의 기준은 그거예요. 건강한 몸의 기준은 뭡니까? 그랬을 때 일어서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그러면 몸에 걸리거나 뭐 그러면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배가 나와서 걸리거나 그러면 마찬가지 좋은 소리는 전문가가 들었을 때 좋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마추어나 일반인이 들었을 때 편하면 좋은 소리예요. 네, 귀가 좀 거칠거나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편하거나 이런 네. 분들은 불편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장르별 음악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며 그 특징을 어떻게 살려야 장르의 맛이 날까요? 제일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EQ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그 EQ가 미리 프리셋 형태로 그렇죠. 세트된 게 있어요. 팝, 락, 발라드. 그래서 EQ를 플랫도 있어요. 플랫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내려놓고 있는데 그렇게 오디오를 만지다 보면 음악이 좀 틀리게 들려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퀄라이징이 기본적으로 락은 좀 저음이 좀 많게 뭐 그렇죠. 이렇게 고음이 좀 세게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재즈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저음이 좀 컷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리드미컬하게 들리고 네, 그렇죠. 플랫은 완전 플랫하게 된 거고요. 스피치는 저음이 좀 깎여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장르별 특징이 있어서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오늘 음악의 장르가 어떤 건지 아니면 오늘 객석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나 뭐 성비나 특징들 어떤지 뭐 여중생처럼 막 소리 진다 그러면 일단은 그 여중생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음향을 준비하고 또 연배가 있으신 뭐 이렇게
플라시 도는 것 같다. 그럼 어르신들 오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네, 세게 하면 이제 좀 고막 나갈 수 살려서 있으니까 이렇게 네, 디자인하는 부드럽게 경우가 해주시는 게, 네. 있겠습니다. 엔지니어의 취향 따라서 음악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좋은 음악들 들려주는 뮤지션들은 그 같이 다니죠. 몇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뮤지션이 원하는 음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티스트의 과정들을 거쳐요. 네, 엔지니어도. 맞아요. 자, 넓지 않은 곳에서 핀마이크를 사용하면 하울링이 쉽게 나기도 하고 소리도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좁은 공간에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예. 핀마이크가 넓은 공간, 작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핀마이크 자체는 입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스피커를 확성하지 않기 확성하지 때문에. 않죠, 그거. 그런데 이렇게 확성하는 공간에서는 마이크의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 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마이크를 한번 이거죠? 네. 마이크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이 마이크의 입과의 거리를 한번 비교했을 때 마이크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와 마이크를 가까이 댔을 때 마이크를 옆에다가 댔을 때 하나, 둘, 셋.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 차이 많이 나죠? 심지어 마이크를 머리에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적죠.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댈수록 하는 이유가 핀 마이크보다는 더 큰 음압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음질은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왜곡이 되지만 그런 이점 때문에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의 거리는 되게 상당히 중요하기 중요해요. 때문에 네, 잘 쓰신, 그러니까 마이크를 잘 쓰신 요령 중에 하나가 주먹 하나 정도? 어느 정도면 될까요? 그 정도 네. 떨어뜨려 놓고 마이크 가까울수록 예, 좋아요. 근데 좋습니다. 이제 너무 가까우면 또 근접 효과라고 해서 네. 저음이 또 파핑이 올라가는 나오죠? 경우도 생기고 파핑도 생기고 그러죠. 네. 자, 개인 유튜버들도 많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있는 요즘 영상 촬영할 때 어떤 사운드 녹음이 되느냐에 따라 영상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이거 되게 민망하네 지금.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좀 헤매고 있어요. 맞아요. 이걸 하면서도 어떻게 소리를 내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전문가들 하고 같은 경우에 마이크 녹음한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마이크는 이제 앰비언스라고 해서 마이크를 그냥 카메라 자체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씁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말하는 것보다 더 멀기 때문에 소리가 그 앰비언스 마이크라고 하는데 고공간음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명료하지 않아. 그런데 마이크를 이제 조금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무선 마이크 중에 핀 마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전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핀 마이크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에 무선 핀 마이크랑 저 카메라에 무선 핀 마이크를 써서 씁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한 명 쓰는 게 아니라 두 명 쓰게 되면 이거 또 쓸 수 없죠. 그래서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영상 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음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별도로 녹음기를 따로 쓴다거나 아니면 아이폰에다가 에어플레인 모드를 놔두고 이 아이폰에 있는 녹음기를 쓴대요. 그래서 녹음기를 놓고 뭐 이렇게 포켓에 놓고 녹음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받아서 그 음악 프로그램을 뭐 로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음을 깎고 컴프레서 걸어서 높여서 최대한 높여 쓴다고. 예, 디스토트 되지 않는 선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어린이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캐리의 뭐 장난감 뭐 이제 옛날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 다 오디오가 좋아요. 무조건 오디오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정쩡하게 만든 프로그램 오디오 안 좋으면 애들이 안 봐요. 그래서 오디오를 좀 신경 쓰시면 훨씬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에서 악기 밴드 라이브와 보컬 라이브 라이브 중 밴드 사운드가 일정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곳에서 음향 밸런스 맞춘다면 어떻게 맞춰가면 좋을까요? 소공연 대공연장에서 악기 밴드와 어려운 얘기예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큰 공연이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공연이 커지고 규모가 대단해지고 스피커들이 많아지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공연장보다 소공연장이 공연하기 더 어렵고 맞아요. 소리 잡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네. 이제 뭐 직접 음이 들려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가깝고 드럼의 예를 들면 드럼 치는데 마이크를 안 대도 사실 음압이 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킥을 치고 스냅을 네. 치면 근데 그거를 확성한다고 마이크를 대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까지 내보내면 엄청나게 이중으로 그렇죠. 크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올릴 경우들이 생기고 그래서 직접 음과의 또 스피커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경우
대형 공연장에는 그런 간섭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스피커 위치들이 멀어져서 마음대로 네, 마음껏 뽑아도 되는데. 네, 드럼 소리를 그러니까 저는 낼수 있죠. 작은 공연장이나 작은 교회에서 공연할 때는 일단은 그 아티스트한테 커피를 사줍니다. 예. 아, 그럼. 커피를 사줘야 네. 저 미안한데 일렉이 좀 전체가 너무 커서 밸런스 못 잡는다고 일렉 좀 줄이면 안 될까? 저 예. 완전히 다른데 저 커피 안 사주면 안 하는데. 하드를 사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왜냐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온 거를 다 발휘하고 싶은데 자기가 몰라요. 네, 일렉 치는 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지. 네. 근데 일렉 때문에 다른 악기 소리나 보컬 올려오게 되면 성도들은 그냥 죽어요. 네, 맞아요. 예, 연주를 안 하는 것도 연주입니다. 제가 공연을 많이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데 교감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쵸. 이제 그 네. 잘 알던 분들하고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생전 처음 보잖아요. 나가서 공연장에 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세팅하면서의 이제 뮤지션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또 음향 엔지니어가 어디까지는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찰들이 좀 일어나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공연을 망치는 결과까지도 종종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해줄 마음들이 조금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20번 질문입니다. 공간의 크기와 무대 유형에 따른 스피커 방향과 위치 설치를 알고 싶습니다. 공간에 따른 팁들, 뭐 온도, 습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한번 제가 볼까요? 요거는 제가 그 월간 목회에다가 제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원고를 써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 방향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커에는 이렇게 지향각이 있어요. 지향각이. 그래서 요거는 50도가 있고 100도가 있으니까 스피커를 지향할 때 우퍼는 필요 없고요. 고음에서 지향각도만 주면 거기에 맞게 스피커가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100%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이걸 내려놨을 때 이렇게 모니터 쓸 때도 각도를 맞춰가지고 목사님 모니터 안 들린다? 요 각도를 조정해 보세요. 그러면 각도 조정하고 좀 가까이 놓으시는 방법도 있고. 고음만 정확히 지향하게 되면 모니터를 볼륨 올리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1개 질문을 어쨌든 빨리 해본다고 했는데 벌써 꽤 많이 지나갔네요. 예. 자, 질문의 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가졌는데 오늘 지백 씨는 어떠셨어요? 뭐 준비가 좀 덜 돼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